여기는 첫 번째가 개관이 있고, 두 번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는 게, 일단, 뭐, 다른 거는, 법률 행위에 의한 채권 발생은 많이 봤으니까, 여기서는 이런 두 가지를 본다는 얘기죠. 법률 행위에 관한 부분은 앞에 총설에서 보고, 자, 총설. 두 번째 줄, 채권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 요건을 기준으로 구별하면 법률 행위에 의한 발생과 법률 규정에 의한 발생으로 나눌 수 있다. 앞에 나왔고요. 이 법률 행위에 의한 발생이 약정 채권 관계라고 하고요. 법률 규정에 의한 발생을 법정 채권 관계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은 그 계약을 비롯해서 그 법정 채권 관계는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렇게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률행위 부분을 볼까요? 여기에는 이제 그 기본적인 분류가 의사표시의 모습에 의한 분류인데,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뭐 이 부분은 뭐 앞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뭐라 그랬어요? 단독행위는 유언하고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 두 가지를 외워놓으라고 그랬죠? 넘어가면 되고. 자, 제2절, 이번에는 채권의 발생 원인 중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부분을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로 나눠지는데, 사무관리. 이 중에서 이제 불법행위 부분을 많이 보게 되고, 부당이득도 그 다음 비중으로 보게 되는데, 사무관리는 별로 많이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이 보게 되지는 않지만, 그 민법 규정에가 좀 상세하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민법에 규정된 그 내용 정도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점점 이제 그 관련된 그 출제 범위가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무관리. 첫 번째로 의의를 한번 볼까요? 자,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A씨가 있고 B씨가 있어요. 그런데 이 B씨가 해외로 여행 갔습니다. 해외여행 갔는데 그때 여름에 가가지고 이 장마 기간이었어요. 장마에 계속 며칠간 장대비가 내리다 보니까 이 지붕이 파손돼가지고 이 여기가 기와가 있었는데 기와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비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전기가 누수되고 자칫하면은 누수가 돼서 이게 감전될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발견한 A가 이 B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해외로 가서 하다 보니까 연락이 안 되고 모든 게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옆집에 있는 이 지붕을 선의로 이렇게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의 이 지붕을 수리해 줄 의무가 있습니까? 없죠. 없지만 B의 이 지붕을 수리해 준 거예요. 수리하고 이 수리해 줬으면 그냥 수리 비용이 들었을 거 아니야. 수리비. 이 수리비 상당액은 이 B한테 청구를 해야겠죠, 나중에. 그죠? 이 사람도 뭐 도의상으로 보더라도 이 수리비는 정도는 보전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외에도 이제 고맙다고 성의 표시도 해야죠. 이런 범위에서 발생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그런 채권의 발생이 바로 사무관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립 요건을 볼까요? 자, 첫 번째는 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거죠. 타인의 사무. 내 사무면은 당연히 권한이 있는데 타인의 사무니까 권한이 없는데도 법률상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관리를 위한 의사가 있어야 돼요. 우연한 기회에 내가 관리하려고 안 했는데 우연하게 관리가 돼버렸다? 그거는 내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선의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법적인 의무가 없어야 되죠. 그리고 본인의 의사 또는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돼요. 명백하게 본인 의사에 반하는데도 해버리면 안 되겠죠. 오히려 지붕 수리하려다가 이 뭐 벽까지 무너뜨렸다. 그런 정도의 손해가 발생해 버렸으면 이 기존에 원상 회복을 시키거나 더 좋은 상태로 돌아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이익이 반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효과를 보겠습니다. 자, 효과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관리행위가 적법하게 돼서 위법성이 조각되죠. 내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수리하라는 말도 안 했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이게 위법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위해서 타인의 사무를 이 사람을 위해서 관리를 해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효과고, 관리자의 의무와 본인의 의무라는 게 있죠. 자, 관리자의 의무. 그러면 관리하는 이 사무관리자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 그죠?
관리자는 첫 번째 관리 계속 의무가 있어요. 즉 관리자는 본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사무를 관리할 때까지 관리를 계속해야 되는데요. 그렇지만 관리 계속이 본인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하면 그렇지 않다. 아까 요건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본인 의사나 이익에 반하지 않을 것.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본인의 의사와 이익을 존중해야겠죠? 일단 사무관리가 성립한 이상 관리자는 사무 성질에 쫓아서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의무에 위반해가지고 사무를 관리해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관리자는 무과실 책임을 져야죠. 그렇지만 관리 행위가 공공이익에 적합한 때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없다. 즉 관리 의무를 어떤 주의 정도를 경감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왜냐하면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배상할 책임이 없고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때 이때도 의무, 주의 의무를 경감시켜 주겠다. 즉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 두 가지 예외가 민법 조문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꼭 잘 보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통지 의무라는 게 있어요. 통지 의무. 관리자가 관리를 개시한 때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통지해야죠. 통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통지를 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급하게 관리하는 거야. 그렇지만 본인이 이미 안 때는 그렇지 않겠죠? 본인이 알고 있는데 괜히 통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임인의 계산 의무 규정을 규정하는데 관리자의 지위는 위탁 없는 수임인의 지위와 비슷하죠. 그래서 수임인의 계산 의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니까 이 부분을 참조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두 번째로 본인의 의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본인의 의무. 본인은 여기에 들어간 이런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리비 같은 거. 이런 거는 보상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때는 본인은 지출한 비용 전액을 상환하고, 그죠? 지출한 비용은 전액을 상환해야 돼요. 그리고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은 관리자의 가름에서 그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거죠.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도 하고요. 그렇지만 관리 방법이 본인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본인은 현존이익 한도에서 필요비 유익비를 상환하고, 반환해야 할 범위를 좀 줄여줬네요.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하고 필요하거나 유익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지출한 비용 전액을 상환하는데 특별히 본인 의사에 반해서 관리를 했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되겠습니까? 그럼 틀리죠.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는 반환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관리자가 사무관리함에 있어서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는 본인의 현존이익 한도에서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자, 부당이득 보겠습니다.